사춘기가 뭐 중학교 2학년 때 온다, 중학교 3학년 때 온다 그러는데 되게 자주 올 수도 있고요. 막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춘기라는 게 뭐냐면 그냥 정신적 발작 증세. 엄마에 대한 질풍 반항의 시기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네들한테 득이 될 게 1도 없는데 그걸 못 말려요. 호르몬 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자아의식도 생기고 우선 중학교 1학년에 가면 초등학교 공부는 보통 반복만 해도 충분히 나오거든요, 점수가.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막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 한 반절 정도가 100점 다 맞아봤어. 100점 안 맞아본 애 없고 반장도 손들어서 하고 막 이런 식이라 이게 평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인데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을 전혀 안 하죠. 좀 커서 중학교 1학년이 되잖아요. 이 시기가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우선은 자유학년제야. 이 자유학년제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뭐 직업 탐구 간다는데 가위바위보해서 직업 탐구를 왜 해?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좋아하는 직업 뭐 이런 거 탐구 갔다 와서 와 이거 멋있더라, 나 이거 해야지 뭐 이러는데 직업은 그렇게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중학교 1학년 때 뭐 좀 시켜보려고 막 하면 안 해, 애들이.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딱 가면 이제 국영수는 평소에 좀 시키시거든요. 국영수는 기본적으로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학문을 배울 때. 근데 사탐, 과탐 뭐 이런 관련된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들이 희한한 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독서를 해요. 네, 독서 하셔야 되고 독서록 써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과학 독서를 한다고 과학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건데 과학 독서는요, 과학적인 내용을 갖고 그건 그냥 문학이에요. 그게 과학 독서는 과학 원서를 읽어야 되는데 더럽게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독서로 흥미를 자극한다? 그러면 걔 흥미 없으면 안 해요. 그래서 과학 독서는 독서의 영역으로 두시고 그걸 과학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수학 독서한다고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판단을 해. 중학교 2학년 때 애가 시험을 딱 보는데 한 달 정도 준비할까 말까 아니면 임박해서 엄마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랬는데 안 되면 엄마한테 엄마 나 살려줘 그러는데 그때 가면 늦어요. 왜냐면 다른 애들 다 암기 끝나서 문제 폭탄 떨어뜨려가지고 막 연습을 하고 있어. 예행 연습을 막 하고 있는 과정인데 자기는 걸음만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어디 있어, 그죠? 그리고 평소에 꾸준하게 안 했기 때문에 기반 지식도 많이 부족을 해요.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 시험 문제 쉽게 내. 그러니까 몇 번 연습해보고 문제 패턴하고 그 기출 문제 막 이런 거 많이 풀어보면 중학교 때는 점수가 찌끗 나와. 근데 이제 숫자 바꿔갖고 나오면 하나도 못하는 거죠. 어쨌든 간 상대적으로 쉽게 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해, 그 과목들을. 그리고 수학도 그렇게 시간을 투자했는데 못해. 그러면 이제 엄마랑 트러블이 나요. 아이는 공부를 하는 과정이 괴롭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긴 시간을 투자한 걸 자랑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엄마들은 또는 아빠들은, 학부모님들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개판 5분 전이거든. 그러니까 과정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죠. 실제로도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과정이 왜곡이 돼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괴로움을 견디고 양적으로 많이 하기 위해서 잔소리가 없는 뭐 독서실에 가서 숨어서 한다든가, 이것도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그냥 방관을 해요. 왜? 옆에 있으면 속 터져가지고 잔소리 한 번 더 하고 또 싸우게 되니까 죽을 것 같거든. 진짜 심리적으로 너무 깨져요. 그러니까 애들을 그래 가서 뭐 공부를 하든 뭐 하든 거기 가서 내 눈앞에 사라져, 이런 분위기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애가 조용히 공부를 하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해. 왜? 하는 동안 괴로우니까 시간을 길게 가게 하는 방법은 지루함을 최소화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더 뇌는 또 그쪽으로 막 흘러가. 그래서 공부 끝나고 나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어. 뭐 이러면서 흥얼거리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론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학원을 가서 뭐 배우거나 아니면 뭐 선생님한테 배우거나 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보통 쳐자요. 그리고 나서 인강을 들어. 이게 인강하고 대면 수업하고의 극히 큰 차이가 보이는 경우가 왜 나냐면 아이가 하는 행동을 관찰을 하고 아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으면 그걸 체크를 해보고 아이에 대한 파악이 많이 될수록 이 잘못된 행동을 막아요. 그러니까 애는 그것만 유튜브처럼 보고 앉아있어. 그것만 보고 앉아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체크할 시간이 안 되는 거지. 성적이 많이 안 나오고 엄마랑 싸우고 엄마랑 난리가 나고 뭐 그러는데 이제 보통은 엄마가 져요. 왜 지느냐? 엄마와 아이의 입장이 달라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엄마는 아이가 언제 짜증내는지 정도만 알아요. 그리고 아이한테 기도하는 건 뭐냐면 얘가 그 선만 넘지 말아다오, 이거거든요. 얘가 어긋나면 안 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얘하고 심리적인 싸움이나 어떤 정신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 아이는 엄마가 어디까지 내가 넘는 순간 마지막 마지노선이 풀리면서 엄마가 나한테 무릎 꿇는지 알아.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먹히면 더 나가면 돼. 왜? 우리 아이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요. 아주 나쁜 놈의 새끼들이죠. 근데 10대 때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다 이겨먹어. 이 집안의 왕은 나야. 막 이런 식으로 가. 학부모님들 뭐 죄라기보다는 학부모님들이 너무 어렸을 때 얘네들을 제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말 중에 보통 아빠의 말을 좀 더 다 잘 들어요. 무서우니까. 근데 엄마가 아빠한테 뭔가를 전달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이한테 말을 듣는 걸 요구를 해.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어떤 걸 안 전달할지 뻔히 알고 아빠한테 전달하면 아빠가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랑 또 싸워. 뭐 이것 때문에 제가 항상
부탁드린 게 뭐냐면 어머니의 명령에 당위성을 얻고 싶으면 아빠와 공유하되 아빠가 무서운 분들은 아빠가 엄마가 말리면 무조건 참아줘야 돼. 그래서 엄마는 아빠한테 비밀이 없다. 그리고 이 얘기도 아빠한테 무조건 갈 거다. 그래서 이걸 갖고 엄마가 참아주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너가 말을 안 들으면 엄마는 참으라고 안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포맷을 딱 어렸을 때 잡아주면 보통은 말을 들어. 못 꺾으니까. 근데 아빠도 뭐 성격 좋으시고 엄마도 성격 좋으시고 우리 애기가 최고, 뭉뚱그려서 최고, 무조건 최고 이러고 계셨으면 뭐 제가 할 말은 없고, 이게 많이 지났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한 1학년 되면 얘가 이미지 쇄신을 꾀해요. 이미지 쇄신을 꾀한다는 게 뭐냐면 중학교 2,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미지 변신을 해도 옛날에 봤던 애들이 그대로 올라오거든. 학교에 있는 애들이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야, 네가 공부를 한다고? 야, 걔가 똥을 끊지 마. 야, 우리 집 옆에 있는 바둑이가 똥을 끊고 있겠다. 야, 금강진상 오던데 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가 못해. 그 변신을 못해. 왜? 이미 굳어진 이미지가 있어서. 근데 고1 딱 가면 이미지 변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왜? 한 20% 아는 애들인데 나머지는 다 모르는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새로운 이미지를 또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부터 공부를 좀 시작해 보려고 12월은 좀 아니고 한 3월 정도에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야? 평소에 꾸준하게 안 했던 과목은 계속 터져나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한테 난리가 나죠. 자기 열등감에 난리가 나고 선택해 오는 것도 우선은 지금 현재에 있는 것들의 의미 없음을 부각시켜요. 예를 들어 내신이 잘 안 나와서 엄마 모의고사가 잘 나오니까 난 정시 파이터 할래. 뭐 이런 거. 지금 나는 이번에는 망친 것 같으니까 내가 정시 때 좀 열심히 해볼게. 그래서 굉장히 먼 미래 걸 끌고 오는 거예요. 이건 앞전에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어머니들이 이걸 듣고 있을 거라고 저도 얘기는 하는데, 아이들이 혹시나 본다면 제가 한 가지만 말할게요. 야, 너네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보통 이런 식이잖아. 야, 너 모델라 그래.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러면서 경고성이잖아. 그게 왜 그런지 아니? 너 사회 나가면 너한테 네가 뭔가 일을 잘 못하고 뭔가 성취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사회에 딱 나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까? 봤어? 네가 나락으로 떨어지든 아무것도 안 해. 너네 지금까지 학생이라는 보호를 받을 동안 부모님들이 잡아줄 때 한 번이라도 더 해. 사춘기가 자기가 왔다 싶으신 분들은 한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너는 엄마는 이길지언정 세상은 못 이겨. 엄마는 너를 이기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가 세상에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엄마를 이겨서 넌 기쁘니?